첫 번째 이야기는 이어지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칼리지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중퇴했습니다. 18개월 정도는 대학에 머무르며 청강을 들었었죠. 제가 정말로 그만두기 전에는 왜 저는 중퇴했을까요? 그건 제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 생모는 대학원생인 젊은 미혼모였고,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대학 정도는 나온 양부모에게 입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순간 마지막에 그들이 정말 여자아이를 원한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제 양부모님은 한밤중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생모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대졸자도 아니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생모는 입양동에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후 양부모님들이 저를 꼭 대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마침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하게도 스탠포드의 학비와 맞먹는 값비싼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둔 돈이 모두 제 학비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대학이 그것을 알아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부모님들이 평생토록 모은 돈을 전부 학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퇴하기로 결심했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 두려웠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했던 최고의 결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퇴한 순간 관심 없던 필수 과목 듣는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흥미있어 보이는 강의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전 기숙사에 머물 수 없어서 친구 집 바닥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 한 병당 5센트씩 하는 코카콜라 빈병을 모아 반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요일 밤마다 시내를 가로질러 7마일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하레 크리슈나 사원에서 주는 한 끼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호기심과 직감에 따라 저질렀던 일들 중 많은 부분이 나중에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 대학은 아마 미국 최고의 캘리그라피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는 포스터, 모든 서랍에 붙어있는 라벨들은 아름답게 손으로 만들어진 서체가 있었습니다. 자퇴해서 일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 서체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리프와 산세리프체를 배웠고 서로 다른 문자의 조합에서 어떻게 자간의 공백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배웠고 무엇이 위대한 서체를 훌륭하게 만드는 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는 담아내기 힘든 아름답고 유서 깊고 예술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제 인생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그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매킨토시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에서 그 서체 수업을 몰래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의 다양한 서체나 가변 공백 서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윈도우는 맥을 베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컴퓨터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중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컴퓨터들은 오늘날 갖고 있는 멋진 서체들을 못 가지게 되었겠죠.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리 그런 순간들이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뒤돌아보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은 결코 그런 순간들이 연결됨을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에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의 순간들이 언젠가는 어떻게든 연결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뭐가 되었던 간에 믿어야 합니다.
미래에 그런 순간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심지어 잘 닦여진 길 바깥으로 여러분들은 끌어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점이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젊은 시절에 발견했습니다. 제가 20살 때 부모님의 차고에서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단 10년 만에 차고에서 우리 2명으로 시작한 애플은 4,0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200억 달러짜리 기업이 되었습니다. 29살에 우리의 최고 작품인 매킨토시를 발표하고 그리고 30살이 되었고 저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만든 회사에서 쫓겨날 수가 있냐고요? 글쎄요, 애플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우리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처음 1년쯤은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사회는 저쪽 편을 들었고 나이 30에 저는 잘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잘린 거죠. 제 어른 시절을 모두 쏟았는데 그것들이 날아갔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진짜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전 세대의 선배 기업가들을 제가 실망시킨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다가 바톤을 전해받는 도중 제가 놓친 것처럼요.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밤 노이스를 만났습니다. 이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 사죄하려 했습니다. 저는 공공연한 실패작이 되었고 심지어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쳐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천천히 저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을 사랑했고 애플에서 벌어진 일은 그걸 조금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전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일을 사랑했고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최고의 일로 밝혀졌습니다.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성공의 부담감은 다시 초심자의 가벼운 마음으로 대체되었고 모든 것은 아직 알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 중 하나로 접어들게 해줬습니다. 그 이후 5년 동안 저는 넥스트와 또 다른 회사인 픽사를 시작했고 지금 제 아내가 되어준 놀라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시작으로 지금은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넥스트에서 개발했던 기술들이 현재 진행되는 애플 르네상스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멋진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았을 걸로 꽤 확신합니다. 너무나 쓴 약이었지만 적절한 처방이었나 봅니다. 삶이 벽돌로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 이 한 가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를 먼저 찾아 나서 보세요. 일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진실입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위대한 일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길뿐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하는 일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못 찾았다면 계속 찾아보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모든 힘을 다해 찾는다면 발견하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좋은 관계가 그러하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 계속 찾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이런 문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문구는 저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은가? 연이어 많은 날 동안 아니요라는 답이 계속 나올 때마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외부의 기대, 모든 자부심, 모든 자긍심, 실패나 난처함의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겨두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곧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당신은 이미 나체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저는 1년 전쯤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게 명확히 보였습니다.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이건 확실히 치료할 수 없는 종류의 암이라고 저에게 말했고,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돌아가 제 일들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준비하라는 의사들의 신호였죠. 그것은 아이들에게 10년 동안 해줘야 할 이야기들을 몇 달 안에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마무리해두라는 뜻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거였죠. 그 진단은 온종일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목구멍을 넘어 위장을 지나 창자까지 내시경을 넣어서 바늘로 췌장을 찔러 암세포를 채취하는, 저는 마취 상태였고 옆에 있던 아내가 말해주기를, 그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분석한 결과 아주 희귀한 췌장암으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의사들까지도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간 더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군요. 이런 경험을 해보니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때보다 죽음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죽길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가기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목적지입니다.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이 만들어낸 최대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낡은 것이 새로운 것의 길을 비켜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들조차 점차 길을 비켜줘야만 하는 낡은 것들이 되어갈 겁니다. 너무 직접적이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토대로 살아가는 도구마 따위에 빠지지 마세요. 타인의 의견들이 만드는 잡음이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세요. 가슴과 직관이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슴과 직관은 당신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구백과라고 불리는 우리 세대에게 바이블같이 좋은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멀로 파크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시적인 감성을 불어넣은 책이었습니다. PC나 전자출판이 나오기 전인 196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타자기,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에 나온 종이책으로 된 구글이라고나 할까요? 그 책은 멋진 개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 만들어진 역작이었습니다. 스튜어트의 팀은 이 지구백과를 몇 부로 나눠 만들어냈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회를 만들어냈었죠. 그때가 70년대 중반, 제가 여러분 나이 정도였을 겁니다. 마지막 회의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모험가라면 아마도 히치하이크를 하게 될 만한 그런 길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책을 끝낼 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고 어리석은 상태를 유지해라. 저는 언제나 그것을 저에게 바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니까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갈망하라. 감사합니다.